장모님은 저를 보고 배시시 웃더니 다른 곳을 안마해 주시겠다고 하시기에 저는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더군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이냐며 제 물건을 가리키는데 이미 장난을 넘어버린 저는 맞다고 하며 한 번만 관계를 하자고 했어요. 장모님도 관계를 원한다고 하시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장모님과 저는 선을 넘으며 즐거운 관계를 하였습니다. 저는 장모님과 1시간 동안 관계를 했어요.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모든 거사가 끝나자. 그날은 그렇게 끝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뒤에도 장모님은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장모님과 선을 넘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회사 취직보다는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회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2년 전 저보다 14살 어린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아내는 저희 듬직한 외모와 여유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흰 피부와 긴 생머리의 아름다운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고 소개팅 첫날부터 호감을 표시했던 우리는 초고속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4살 차이가 나지만 제가 항상 건강관리와 몸관리를 잘해왔기 때문에 크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았고 재력으로 여유가 있어서인지 아내의 집안에서도 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장모님이 6살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장모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0살에 바로 결혼해 아내를 낳았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장인어른과 사별하고 안 해본 일 없이 고생한 장모님은 현재 마사지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서비스직으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와서 그런지 성격도 시원하시고 유쾌하셔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저를 사위인지 동생인지 모를 정도로 잘해주셨어요. 아내가 장모님에게 의지를 많이 하다 보니 신혼집도 장모님 댁 근처로 잡았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출산하고부터 장모님은 거의 저희 집에서 함께 사는 정도입니다. 아내와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저는 내부 미팅이며 직원들과의 회식, 그리고 고객 접대까지 하다 보니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회생활을 얼마 안 해본 아내는 이런 저를 전혀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지만 아내는 늦게 들어오는 저를 계속 안 좋게 보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저를 의심하다 보니 다툼이 잦았어요. 한 번은 회식이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장모님도 계셨습니다. 아내는 회식이 중요한지 자기가 중요한지 말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거실에 있는 결혼 사진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결혼 사진을 그렇게 한 것을 보고 화가 너무 나서 그만 화를 내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저도 늦게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닌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집 앞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데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장모님께서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아내랑 아들은 장모님이 달래서 자고 있고 장모님은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평소 저에게 누나처럼 잘해주던 장모님이 고맙기도 해서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고 장모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사위랑 같이 한잔해도 괜찮겠냐며 물어보시더군요.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있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흔쾌히 좋다고 했어요. 장모님은 집에 있다 나오셔서 그런지 원피스에 가디건 차림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티셔츠 하나만 입고 나오셔서 다 보였습니다. 친구였으면 가리라고 말했을 텐데 부끄러웠지만 한마디도 못하고 저는 반갑게 인사드렸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술을 각자 2병씩이나 마셨더라고요. 대화가 잘 통해 기분이 좋은 장모님은 농담 삼아 둘이 있을 때는 누나 같지 않냐며 웃었습니다. 순간 하얀 살결에 웃는 미소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자주 해 관리가 잘 된 장모님은 사실 말이 장모님이지 40대 초반의 아름다운 누나였습니다. 취해서인지 장모님이 더욱 돋보였지만 저는 모른 척하며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회사 서류를 가지러 잠깐 지하 주차장에 가겠다고 했는데 장모님이 자기도 사위차를 타보고 싶다고 하시며 따라오셨습니다. 저는 얼른 서류를 찾으려고 하는데 장모님은 어느새 조수석에 앉아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조금 귀여워서 더 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같은 세대여서 그런지 노래 취향도 비슷해. 제가 90년대 노래를 틀어주며 이 노래를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장모님은 기뻐하며 너무 좋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문득 저를 안마를 해주시겠다며 어깨를 마사지 해주시더군요. 그러면서 장모님이 회사의 대표 어깨가 많이 굽었다고 하셨어요. 안마하기에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는 자리를 뒷좌석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쯤 되니 너무 편안해지고 몸이 시원해져서 저도 농담이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깨도 넓고 몸이 좋지 않냐고 하자 장모님은 입을 가리고 웃으며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웃다 한 10초간 시간이 흐르고 장모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자기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모님의 그것을 제 어깨에 닿게 하시더라고요. 안마를 하던 중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무렇지 않은데 제가 먼저 말하는 것 자체가 실례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자기가 20대 때는 통통했는데 지금은 살이 빠졌다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고 장모님의 그곳을 쳐다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것이 일어나 버렸고 저는 손으로 가렸어요. 장모님은 저를 보고 배시시 웃더니 다른 곳을 안마해 주시겠다고 하시기에 저는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으며 이것 때문이냐며 제 물건을 가리키는데 이미 장난을 넘어버린 저는 맞다고 하며 누나가 너무 아름답다고 말해버렸어요. 장모님은 언제 봤냐고 웃더니 자세히 본 건 맞냐며 모아서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장난을 할 정도면 허락의 신호로 본 저는 한 번만 관계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장모님도 원한다고 하시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장모님과 저는 선을 넘으며 즐거운 관계를 하였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1시간 동안 힘들게 하였습니다.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모든 거사가 끝나자. 그날은 그렇게 끝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뒤에도 장모님은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장모님에게 저의 마음을 말해버렸습니다.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점점 장모님이 여자로 보인다고요. 그리고 이런 건 역시 아내가 바라는 거 아니겠냐고 말해버렸죠. 장모님이 눈물 흘리는 저를 보며 눈물을 닦아주더군요. 우리는 서로의 눈만 바라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서로의 본능에 따랐습니다. 이제는 선을 넘으며 강을 건넜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남아있는 우리의 행복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눈을 떴고 다시 한번 뜨거운 관계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모님을 자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삶 속에서 조금씩 다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로님은 그동안 참았던 걸 풀어내듯 저를 원했어요. 그리고 일찍 혼자가 된 탓에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즐거운 관계를 하는 사이가 되었으니 그 본능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본능에 충실하는 장모님을 보며 저도 장모님을 따라가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퇴근하고 오면 항상 그랬듯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니 집에 들어오는 것도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아내는 사고로 떠나고 현재 장모님과 아들 이렇게 셋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장모님이 사시는 곳에 놀러 왔다가 우연히 장모님을 보고 첫눈에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장인어른이 자꾸 만나자고 다가오자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했지만 장인어른은 장모님의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장모님 부모님을 찾아가 빚을 해결해 줄 테니 따님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바로 제 아내를 낳으셨고 아내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남편이고 딸의 아빠라서 먼저 떠나보낸 게 많이 슬펐다고 합니다. 그래도 장인어른이 남기고 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장인어른 때문에 해보지 못했던 것들, 특히나 경제적 활동을 해보고 싶었던 장모님은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면서 아내를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셨어요. 기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모님 밑에서 자라난 아내여서 그런지 아내도 참 밝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아내는 장모님이 혼자 계시니 저랑 같이 장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가끔씩 여행도 다니고 그랬어요. 저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장모님이 엄마처럼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한참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 돌잔치도 끝내고 그랬는데 정말 한순간에 아내를 사고로 떠나보내고 장모님도 저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원래 지내던 곳에 모든 걸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서 생활하기 힘들 것 같았는데 마침 회사에서 다른 지역에 지점 하나를 더 냈다고 해서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장모님과 함께 지내기로 하여 장모님과 같이 이사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아들을 돌봐줬어요. 힘든 마음을 추스르고 장모님도 저도 힘겨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젊으신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저희를 부부로 오해하기도 했어요. 저 또한 장모님이랑 지내오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랑 장모님이 많이 닮기도 했거든요. 저희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모든 일은 제가 술을 마시고 나서 일어났죠. 회식이 있는 날이라서 술을 먹었는데 술을 많이 마신 날이었어요. 힘든 업무에 힘들기도 했고 아내가 더 그리운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취해서 새벽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장모님께서 안 주무시고 혼자 소주를 드시고 있었어요. 장모님 왜 혼자 술 드시냐고 물었더니 별거 아니라면서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같이 마시고 싶어서 저도 한 잔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장모님이랑 처음으로 같이 술을 마셨어요. 아내가 떠나고 장모님 덕분에 살고 있다고 너무 감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장모님은 내가 장모니까 당연한 거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한참을 얘기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저도 장모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장모님이랑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장모님을 좋아했고 장모님은 저를 남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계속 같이 지내고 부부처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젊고 아내를 닮은 장모님까지 있으니 제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서로 외면하고 있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니 힘들 수밖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장모님에게 저의 마음을 말해버렸습니다.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점점 장모님이 여자로 보인다고요. 그리고 이런 건 역시 아내가 바라는 거 아니겠냐고 말해버렸죠. 장모님이 눈물 흘리는 저를 보며 눈물을 닦아주더군요. 우리는 서로의 눈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서로의 본능에 따랐어요. 이제는 선을 넘으며 강을 건넜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남아있는 우리의 행복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눈을 떴고 다시 한번 뜨거운 관계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모님을 자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삶 속에서 조금씩 다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로님은 그동안 참았던 걸 풀어내듯 저를 원했어요. 그리고 일찍 혼자가 된 탓에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즐거운 관계를 하는 사이가 되었으니 그 본능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본능에 충실하는 장모님을 보며 저도 장모님을 따라가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퇴근하고 오면 항상 그랬듯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니 집에 들어오는 것도 행복합니다. 저녁을 먹고 아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일찍 아들을 재우고 있어요.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문화센터만 다니다가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이면 제가 연차를 내고 둘이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남들처럼 평범한 나들이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평생 장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합니다. 내 삶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요즘만큼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때가 있었나 싶다. 이렇게 기분이 좋은 일을 남들에게 자랑하기는 민망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려본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1940년대에 태어났다. 남쪽 지방에서
삼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인자한 부모님 밑에서 그저 철없는 막내딸로 자랐다. 언니, 오빠, 나 이렇게 3명이다. 나는 늦둥이로 태어나 언니와 무려 12살 차이가 났다. 언니는 나에겐 거의 엄마나 진배 없었다. 언니, 오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우리 집 형편이 어렵진 않았는데 그 시대에는 남자만 고등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내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이다. 나는 초등학교 다니는 내내 공부를 잘했고 나름 영특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오빠의 대학 동기 중에 결혼 안 한 남동생이 있었다. 그 남동생이 지금 내 남편이다. 우리는 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작은 집이지만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살림을 시작했다. 남편은 집 근처 공장에 다니며 성실하게 일했다. 남편은 위로 형이 한 분 계신다. 남편은 성품이 무척 온화하고 순진한 사람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시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는 더 끔찍했다. 명절이 되어 아들을 데리고 시어머니께 찾아갔다. 시어머니는 참 악착 같은 분이었다. 젊은 시절 형제를 남겨두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여자 힘으로 농사일과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일매일 받아왔다. 하루는 아이를 낳고 빨래를 하는데 비누를 숨겨서 어머님, 비누 좀 주세요 라고 하면 못마땅한 표정으로 비누를 주시곤 했다. 그렇게 인색했지만 아들 교육은 참 잘 시켰다. 아주버님은 공무원으로 은퇴했다. 나의 시아버지는 남편이 초등학생일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아들 셋을 혼자 키우다 보니 강하고 억척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시어머니 앞으로 된 땅이 꽤 많이 있는데 직접 내려와서 농사 짓지 않으면 나라의 땅을 뺏길 거라는 이유로 남편에게 내려와서 농사 지을 것을 권유했다. 남편은 얼마 동안 생각해 본다고 하더니 큰 결정을 내렸다. 삼형제 중에 농사 지을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대도시에서 공장을 다니고 있던 남편은 고향으로 내려가야겠다고 설득했다. 나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농사일은 잘 알지 못한다. 시어머니는 소작을 주던 농사일을 남편이 하기 시작했다. 직장에서도 소처럼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농사일을 시작하더니 신이 나서 일을 더 벌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공장에서도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집에 와서는 더 악착같이 일했다. 그렇게 우리는 3남매를 낳아 땅도 많이 사고 이 지역에서 유지 소리를 듣게 되었다. 남편은 물려받은 땅이 많았다. 이곳으로 내려오자마자 한 일은 벼농사, 수박, 토마토 하우스였다. 밭에서는 고구마, 감자, 고추를 심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하우스를 연결해서 연동으로 지었다. 우리 하우스는 이 동에서 가장 크고 수입이 많다. 파프리카를 재배하는데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우리 하우스가 높다 보니 바로 옆 하우스 주인에게 매년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웃끼리 이런 거 안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내년 넘치도록 질 좋은 파프리카를 몇 박스씩 주고 있다. 우리 부부는 정말 부지런히 일해서 큰 돈을 벌었고 동네에서 가장 크고 좋은 집을 짓게 되었다. 이웃 주민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샘하기도 했다. 우리만큼 시설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곳에서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나는 그동안 아이들을 돌보기에도 턱없이 시간이 부족했지만 남편이 일을 너무 많이 벌리는 바람에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되었다. 특히 둘째인 딸은 하교하고 집에 와서 아궁이에 밥을 하기 시작했다. 남편과 일을 마치고 허기진 배를 웅크리고 집에 올 때 멀리서 우리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집 안에 들어오면 밥 냄새가 나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는지 모른다. 우리는 성실한 소처럼 일해서 세 남매를 교육시켰다. 큰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하숙을 시켰다. 어린아이들을 떼놓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집에서 중학교까지 통학하기에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하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잘했다. 덕분에 큰아들은 외국계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 딸은 이 지역 신동이었다. 대학 때 교환학생으로 외국으로 유학 가서 만난 남자와 결혼했다. 나는 사위 자랑을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 사위의 부모는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 명의로 산도 있고 주택 건물이 있다. 임대업도 크게 하고 있다. 하나뿐인 사위는 딸과 어학원을 하고 있는데 성격이 정말 명랑하다. 성격만 좋은가? 바쁜 와중에 우리 집 일을 너무 잘 도와준다. 장인어른을 위해 마당에 전기선을 연결해주고 농사일이 바쁠 때 아들들이 내려오지 못할 때면 사위가 한 걸음에 달려와 손을 보탠다. 모짜리, 모종 심기, 트랙터에 면세유도 넣어온다. 그뿐인가? 집에 고장난 것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다음에 우리 집에 올 때 재료를 사와서 다 고쳐주고 간다. 사위가 왔다 가면 우리 집은 새 집처럼 빛이 난다. 한 번은 옥상 창고를 청소해주고 발목을 접질렀다. 너무 미안한 마음에 스팀 타올을 만들어 찜질해주기도 했다.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챙겨주고 싶었다. 우리 둘의 관계가 시작된 계기를 고백해보겠다. 그날은 남편은 동네 할아버지 팔순 여행에 따라가고 나 혼자 집에 있을 때였다. 마침 그날은 내 생일이기도 했다. 띠리링 누구지? 농한기라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장모님 오늘 학부모님이 소고기 선물 세트를 선물 받았어요. 지금 가져갈 테니 같이 먹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며 전화를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서둘러 일어나 머리를 만졌다. 그리고 상추를 씻었다. 마당에서 바비큐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사위와 직화구이를 해먹을 생각에 신이 났다. 나는 이상하게도 돼지고기, 오리고기는 못 먹는다. 그런데 소고기는 소화가 잘 된다. 소고기를 마음껏 먹고 싶지만 비용이 비싸니 자주 사 먹지 못하고 있다. 돈은 많지만 워낙 절약하는 게 몸에 배서 그런 것 같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내 자랑 같지만 나는 음식을 정말 잘한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할 것 없이 내가 만든 음식은 그 자리에서 동의난다. 그뿐인가 조금이라도 싸달라고 한다. 시골 할머니가 주는 음식 버리는 며느리도 있다는데 우리 집 며느리들은 그렇지 않다. 맛있다고 다 먹고 나한테 만드는 법을 배워서 간다. 사랑스러운 사위가 온다 하니 냉장고를 뒤져 먹을 것들을 좀 내놨다. 사위는 꾸벅 인사를 하더니 언제나 그렇듯 우리 예쁜 장모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며 안아줬다. 사위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잠시 차에 갔다 온다고 했다.
했다. 잠시 뒤 꽃다발을 내게 안겨줬다. 장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얘가 제일 좋아하는 장미꽃이었다. 아침에 아들들에게 전화를 받긴 했지만 선물을 보내주지는 않았는데 사위는 내 생일을 챙겨주려고 직접 온 것이었다. 사위는 육회거리를 먼저 내놨다. 부엌에서 배를 자르고 참기름을 부어 육회를 먼저 먹었다. 장인어른은 어디 가셨냐고 물었고 동네 마을회관 회원 중 한 분이 팔순이라고 해서 2박 3일로 여행 가셨다고 내일 들어오실 거라고 했다. 사위와 소고기를 구워 먹으며 종알종알 수다를 떨었다. 사위는 요즘 학원이 잘 된다면서 신나게 수다를 떨었다. 시골 늙은 할머니가 뭐가 좋다고 장모님 하며 나를 챙기는지 우리 파프리카 하우스 일꾼들 먹을 간식거리도 사오고 동네 어르신께도 공손하게 인사를 잘하는 사위다. 우리 아들들은 서울에 살기 때문에 잘 못 보는데 내 곁에 살면서 아들보다 더 많이 보는 하나뿐인 사위가 예뻐 죽겠다. 사위에게 고생이 많다며 내가 담근 포도주를 따라줬다. 사위는 운전해야 한다며 거절했지만 장모가 주는 술이니 한 잔만 마시라고 권했다. 사위는 기분 좋게 마시기 시작하더니 포도주 한 병을 다 비웠다. 그리고 뭔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민망하지만 고민이 있는데 솔직하게 털어놓겠다고 했다.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학원 운영과 애들 문제로 아내가 너무 예민해져 있다고 했다. 이런 말 하기 너무 부끄럽지만 방은 같이 쓰는데 남처럼 산 지 몇 년 되었다는 것이다. 아내의 손을 잡아도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라고 버럭 화를 낸다고 했다. 그렇게 산 지 너무 오래돼서 요즘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 계집애가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을 싸고 있나 보다. 돈 잘 벌지, 건강하지, 성실하지, 친정에 잘하지, 성격 좋지. 어딜 지나가도 미남 소리 듣는 남편을 외면하다니 사위에게 괜히 미안해졌다. 사위는 한 잔만 마신다던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긴 아직 젊은데 너무 외롭다고 했다. 사위는 평생 여자라고는 내 딸 하나뿐이고 다른 여자는 사귀어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런 사위가 무척 안쓰러워 보여 잠시 자고 술 깨고 가라고 이부자리를 펴줬다. 사위는 술에 취해 뭐라고 웅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다. 1시간이나 지났을까? 물을 찾는 사위의 목소리에 나는 시원한 생수를 갖다 줬다. 사위는 시원하게 들이켜더니 장모님, 오늘 그냥 여기서 자고 가야겠어요. 와이프한테는 전화하면 되니까요 라고 했다. 나는 알았네. 우리 사위 오늘 스트레스 다 풀고 가 하고 사위 옆에 앉았다. 사위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장모님, 불편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그냥 편하게 제 옆에 누우세요라고 했다. 나는 사위 옆에 누워 딸이 어렸을 적에 어땠는지 하나하나 얘기해 주기 시작했다. 사위는 내 눈을 똑바로 보더니 장모님, 그 딸은 지금 그냥 엄마 역할만 하고 있어요. 부인 역할은 안 한다니까요 하며 애잔한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통했고 곧바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평생 농사일에 빠져 소처럼 일만 하는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밥 먹고 씻지도 않는 건 기본이고 침대에 머리만 닿으면 누워 자는 게 일상인 사람인지라 나도 말은 안 했지만
무늬만 부부로 살아온 지 오래됐다. 사실 남편이 있지만 아내로서 사랑을 받고 산 지 오래되다 보니 포기하고 살고 있다. 하지만 70대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사위는 역시 젊었다. 우리는 어색했지만 금세 유쾌한 분위기로 전환했다. 나는 오늘 너무 고마웠다고. 우리 집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놀러 오라고 했다. 사위는 장모님처럼 날씬한 할머니는 없을 거라며 나를 안아줬다. 그 후로 사위는 종종 전화를 해서 장인어른이 어디 안 가시는지, 뭐 하시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남편이 바쁜 날은 우리 집에 들어와 바람 쐬러 나가자며 드라이브 하기도 했다. 사위는 나를 정말 잘 챙겨준다. 젊은 여자만큼은 안 돼도 나도 여자라는 것을 느끼게 해 준 사위에게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매일 피부 관리를 하고 있다. 사위는 학원에서 대학 합격률이 높아 수강생이 늘었다며 최근에 거실에 대형 벽걸이 TV를 설치해 주기도 했다. 이렇게 예쁜 사위가 어디 있을까? 힘이 닿는 한 사위에게 예쁜 여자가 되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엄마와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유의 밝은 성격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은 새엄마는 매일 제 옆에 있답니다. 무슨 얘긴지 벌써 알아들으셨죠? 저는 군대 제대하고 대학도 졸업했는데 꽤 오랫동안 백수였어요. 동기들이나 친구들은 일찍 전공 살려 취업했거든요. 소위 말하는 취준생의 기간이 저만 길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나름 단기 알바도 하고 공장도 다녀봤는데 점점 지치더라고요. 저는 남동생이랑 할아버지랑 셋이 살고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다 무뚝뚝해서 집에 가도 저를 반기는 사람이 없었죠. 부모님은 이혼한 지 오래였고 저희 집은 삭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부모님 사이 좋을 때는 웃음이 끊이질 않는 집이었거든요. 아빠가 바람을 피우시는 바람에 풍비박산 났죠. 엄마는 아빠를 원망하며 저랑 동생을 친할아버지께 두고 사라졌어요. 저희를 보면 아빠 생각이 나서 너무 화가 난다고 하시더군요. 그 뒤론 엄마는 연락해도 안 받고 지금도 무소식입니다. 아빠는 바람 핀 상대랑 결국 재혼도해서 혼자 잘 살았습니다. 밉기도 하고 원망스러웠어요. 연락 잘 안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 집에 찾아왔어요. 저희 잘 살고 있나 해서 들여다보러 왔다면서요. 아빠는 고기랑 과일 같은 것들 사왔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제게 언제 취업할 거냐고 묻는 아빠 말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라며 할아버지한테 저 놀고 있는 거 다 들었대요. 사실 한동안 무기력해서 집에만 박혀 있었거든요. 그럼 알면서 뭘 물어봤냐고 화를 엄청 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크게 대들었죠. 할아버지는 부모가 잘못인 거라고 아빠가 저 모양인 건 할아버지 잘못이라 우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모양인 건 아빠 때문이라고 하셨죠. 제 편을 들어주면서도 저를 혼내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노릇하러 왔다고 저를 혼내려고 온 게 아니라 데리러 왔다더군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얼른 제가 자리를 잡아야 결혼도 할 것 아니냐며 일자리 알아놨대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만 또 아버지 따라가기는 싫더군요.
그 집에는 분명 그 여자가 있을 테니까요. 아버지는 제가 가기 싫다고 버티자 제가 안 가면 남동생을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동생은 저보다 더 아버지를 끔찍하게 싫어하거든요. 걔보단 내가 낫겠지 하고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어요. 남동생은 저랑 다르게 원하는 꿈도 정확하고 목표한 건 꼭 이루는 녀석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없으면 좁아 터진 집에서 좀 더 할아버지랑 동생이 편하겠지 싶었습니다. 한심한 백수 꼴도 안 봐도 되고요. 저는 일주일 후 바로 아버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좁긴 마찬가지더군요. 작은 방 2개 있는 작은 빌라였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왔냐고 흥분해서 따졌죠. 그랬더니 아버지 직장은 그 집에서 더 멀리 있대요. 어차피 교대 근무에 기숙사도 있어서 집에는 주말밖에 못 들어온다며 아버지는 말했어요. 이렇게 세 식구 살기에 전혀 좁지 않다고요. 그 말이 저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랑 바람난 그 젊은 여자랑 제가 단둘이 있으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저는 불편하다고 강력하게 어필했지만 아버지는 여기서 몇 년간 돈 모아서 나갈 생각만 하래요. 생각보다 아버지가 알아봐 주신 일자리는 조건이 좋았고 급여도 제 능력에 비해 많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는 뭐라 할 것 없이 아버지 말을 따랐죠. 주말 부부라 그런지 그 여자와 아버지는 사이가 엄청 좋아 보였어요. 그걸 보고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그 둘이 저만 없으면 평범한 연상연하 부부처럼 보이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저희 엄마도 마음이 이랬을까 싶어서 또 화도 났어요. 그래서 그냥 근처에 저렴한 월세방 구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또 다른 이유로 저를 붙잡더라고요. 주말 부부라 평일에는 새엄마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데 동네가 험하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꼭 제가 집 지키는 게 된 것 같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틀 정도 지냈는데 생각보다 살만했어요.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이 생활에 적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악물고 돈만 생각하고 돈 벌어서 하루빨리 이 집에서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아버지는 제가 곧잘 적응하니 기특하다며 50만 원씩 매월 송금해 주셨어요. 일도 하는데 용돈을 왜 주냐니까 해준 건 없지만 같이 사는 동안만이라도 조금씩 주겠다며 나중에 독립하는데 쓰라고 했죠. 그리고 가끔은 아버지 없어도 새엄마랑 한 번씩 외식도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그것만큼은 싫다고 거절했어요. 새엄마는 어떻게 우리 아버지랑 바람 피울 생각했을까 싶을 정도로 순진해 보였어요. 키는 보통이었고 살짝 통통한 편인 새엄마는 조용한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자 특유의 밝은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제겐 엄마뻘이 아니라 이모뻘이니 요즘 신조어도 물어보고 자연스럽게 먼저 다가오더군요. 집에 틀어박혀서 지내는 저랑 다르게 좀 긍정적이고 재밌는 성격 같았어요. 그런 성격에 아버지가 빠진 걸까요? 아무튼 새엄마는 돈 때문에 아버지를 만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새엄마는 부모님이 없고 오빠 한 명 있다고 했는데 무척 부자라고 하더군요. 딱 보면 부잣집 딸 같은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의 여유로움과 밝음이 느껴졌으니까요.
오죽하면 바람 피워서 재혼했는데도 아버지 주변 사람들이 욕하지 않고 다들 칭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기도 하면서 이해는 갔습니다. 저 또한 새엄마를 보고 바람만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어떻게 만났는지도 궁금했는데 새엄마의 오빠가 아버지랑 아는 사이였대요. 그분이 아버지를 포함한 지인들과의 모임에 새엄마를 데리고 왔고 그 만남이 인연이 되어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였죠. 친화력이 좋은 건 인정하겠는 게 저도 모르게 새엄마랑 대화하면서 제가 웃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별 웃긴 이야기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새엄마는 종종 얼른 이곳에서의 생활 정리하고 아버지랑 함께 오빠 있는 서울로 가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새엄마가 기다려주는 중이라고 했죠. 서울만 가면 새엄마 오빠가 잘 챙겨줄 텐데 왜 아버지가 고집해서 여기 있나 미련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새엄마는 낮에는 시끄럽고 밝았는데 밤에는 많이 외로워 보였거든요. 저녁에 혼자 흐느끼는 소리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바쁠수록 저렇게 혼자 계속 외로웠겠다 싶었죠. 그래도 저는 모르는 척 했어요. 위로 같은 건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냥 주말에 아버지 오면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소꿉친구 결혼 소식에 차려입고 나서려는데 새엄마가 저를 붙잡았어요. 그렇게 멋있게 입고 어디를 가냐고 소개팅이라도 하냐고 했죠. 제가 결혼식 한다고 하니까 새엄마는 자기도 따라가도 되냐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인가 했어요. 제 친구들에게 새엄마라고 소개라도 해달라는 건가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집에 있기 심심하다고 그냥 결혼식장까지 태워준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살짝 고민했어요. 불편하게 기차를 탈지 새엄마 차를 타고 편하게 다녀올지요. 결국 아버지한테 말하고 새엄마랑 나들이 아닌 나들이를 처음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결혼식장까지는 왕복 2시간 정도였는데 교통사고가 났는지 길이 좀 막히더군요. 저는 좀 짜증났는데 새엄마는 그래도 즐겁다고 콧노래를 룰루랄라 불렀어요. 그렇게 해맑게 좋아하는 모습 보니 어딘가 짠해 보였습니다. 꼬박 3시간 걸렸지만 새엄마 덕분에 그래도 지루하진 않았습니다. 새엄마가 좋아하는 음식, 노래 취향 이런 걸 듣는 게 흥미로웠거든요. 대화가 끊이질 않는 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집에서는 잠깐씩 대화하고 말았는데 그날 차 안에서 새엄마랑 처음으로 긴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죠. 새엄마는 이렇게 집을 나와서 운전만 해도 해방감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바람을 느끼고 있는 새엄마를 보는데 좀 예뻐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친구 결혼식에서 뷔페도 안 먹고 나와 버렸어요. 저를 기다릴 새엄마가 신경 쓰였거든요. 그런데 저만 새엄마를 생각한 게 아니었나 봐요. 비가 내렸는데 새엄마는 제가 차까지 오는 그 짧은 거리 비 맞고 올까봐 손에 우산을 들고 달려왔거든요. 저는 새엄마에게 바보냐고 우산을 쓰고 오직 구박했어요. 그랬더니 새엄마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저에게 팔짱을 꼈어요. 우산은 내가 들어 하는데 묘하게 설렜어요. 옷차림이 얇아서 그런지
딱 달라붙어 있으니 새엄마의 체온이 너무 잘 느껴지더라고요. 차로 돌아온 저희는 집으로 곧장 출발했어요. 배가 고프긴 했는데 새엄마가 저 기다리면서 혼자 먹으려고 산 샌드위치가 있었거든요. 돌아가는 길은 제가 운전했는데 새엄마는 어미새가 모이를 주듯 제 입에 샌드위치를 넣어줬어요. 배고픈데 자기 때문에 뷔페도 못 먹고 나왔냐고 웃으면서요.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뷔페가 맛없어 보여서 그냥 온 거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새엄마는 다정하게 말해달라고 왜 틱틱거리냐며 제게 서운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마치 여자친구처럼 구는 새엄마를 보며 이상하면서도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사실 친구 결혼식에 가서 다들 짝이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아 좀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옆에는 저를 좋아해주는 새엄마가 있으니 좋았어요. 새엄마가 만약 아버지의 짝이 아니라 내 짝이었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럼 새엄마도 바람이라는 낙오가 찍히지 않고 평범하게 저와 연상연하 커플로 살았을 지 모른다는 상상의 나래도 펼쳤죠. 마냥 나를 먼저 만났더라면 이라고 생각하다가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새엄마는 그저 남편의 아들, 새아들로 잘해준 건데 제가 김칫국 마시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돌아가는 길은 조금 더 차가 많이 막혔어요. 그래도 전처럼 짜증은 나지 않더군요. 잠든 새엄마를 보는데 어딘가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그 순간 새엄마가 뒤척이다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잠결에 아버지인 줄 알고 잡았나 싶었죠. 그런데 새엄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집 가기 전에 맛있는 거 먹고 놀다 가자고요. 저는 그게 뭘 뜻하는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새엄마가 잡은 깍지 손을 풀지 않고 가급하게 지금 있는 곳 주변을 검색해 봤어요. 30분 더 가면 집이었지만 원래 살던 동네가 아니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답답함에 버벅거리자 새엄마는 자기가 아는 곳이 있다며 내비를 찍어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민낯을 보았어요. 그 순간에도 사실 잘 믿기지 않았어요. 새엄마는 저보다 나이는 많아도 예쁘고 귀여웠지만 저는 아니었으니까요. 자존감이 꽤 낮았던 저는 이를 치르고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새엄마는 평소처럼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역시 내가 부족했나 싶어서 실망했어요. 주말에 아버지가 오시고 새엄마는 아버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집이 좁고 방음도 잘 안 되니까 다 들리더군요. 저는 좀 질투가 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새엄마는 다시 저를 찾았죠. 그 후로 매일 저를 찾는 새엄마였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새엄마는 아버지가 없는 평일에는 거의 제 방을 안방처럼 쓰더군요. 그리고 새엄마는 제가 출근하기 전 저를 붙잡고 잠깐 또 점심시간에는 사 먹지 말고 집으로 오라 하더니 잠깐 그렇게 자주 여러 번 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새엄마는 저도 40대가 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자긴 지금이 제일 한창인 나이라 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여자친구를 사귀긴 했지만
다들 수줍어했던 반면 새엄마는 오히려 저를 리드하고 더 잘할 수 있게 이끌었어요. 새엄마를 싫어하고 증오했던 시간들이 아깝고 아쉬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말에 오는 게 더 이상 반갑지 않네요. 생각해보니 평일에는 저, 주말에는 아버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새엄마가 얄밉네요. 저희 부자를 바보로 만드는 새엄마이지만 계속 지금처럼 바보처럼 휘둘리고 싶기도 해요. 너무 어리석은 생각일까요?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